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결국 한 명의 후보만 등록하면서 이번 투표는 경선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국을 덮친 이번 살인 한파의 위력이 유례없이 강력해 전국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뉴저지 최저임금은 $10가 됩니다. MTA는 뉴저지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예금액 $46만 가 사라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당초 2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1명의 후보만 등록해 경선은 무산됐습니다. 후보 등록이 유력시됐던 김영진 전 건설협회장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차기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찰스 윤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찰스 윤 이사장은 어제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김영덕, 김영한 선대 본부장 등과 함께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추천서 100명을 받아오게 돼 있는데 저희가 113명 정도 받아왔습니다. 찰스 윤 이사장은 한인 회장이 되어 우리 커뮤니티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고 주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특히 1세와 2세가 서로 협력하는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 뉴저지, 그리고 또 다른 뉴욕 곳곳에, 롱아일랜드 곳곳에 밀집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저희가 주류 사회에 충분히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의 이득을 저희가 더욱더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뉴욕 한인회 이사장으로서 회관 정상 운영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찰스 윤 후보는 한인 동포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의 경력을 살려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영진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선관위의 갑작스러운 일정 발표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주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만에 경선을 기대했던 뉴욕 한인 회장 선거는 이번에도 단독 후보 선거로 결정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살인 한파의 주인공 제이든의 위력이 유례없이 강력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혹한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하면서 중서부 680개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속출하면서 위스콘신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 사망했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대학생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리노이주 캐럴사는 31일 오전 섭씨 영하 38.9도를 기록했고 미네소타주 코튼 지역은 섭씨 영하 48.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스콘신주, 미시건주, 일리노이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주정부 사무소를 폐쇄했으며 남부 지역인 엘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도 이례적인 한파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31일 하루 동안 2,3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건주 매콤 지역에서는 천연가스 회사 컨슈머 에너지 주 저장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제너럴 모터스 미시건 공장 13곳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영하 30도의 체감 한파를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영상 50도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인데 한파라니라는 트윗글을 올려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나야가라 폭포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뉴저지주 일대에서는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강추위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엘머우드팍 86년 된 제지 공장에서 8알람급 초대형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0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밤사이 기온이 화씨 4도까지 떨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불길과 추위, 강풍과 맞서야 하는 혹독한 싸움을 벌인 끝에 31일 아침이 되어서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31일 오전 7시쯤에는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공항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된 17대의 차량을 다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행히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또 뉴욕,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슨트 지역의 상업용 빌딩에서 오전 3시 화재가 발생해 175명의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화재를 겨우 수습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캠든 빈집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얼어붙은 소화전으로 불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 싸울 후보들이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부커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에 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네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그는 이를 지지자에게 보낸 트위터에 우리는 함께 공동의 고통을 우리의 공동 목적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이며 흑인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뉴저지주에서 자랐고 스탠포드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뒤에 2006년 뉴저지 뉴악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커 의원은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메디케어 for all과 여가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기후변화 영향 감축을 위한 노력, 캐나다 처방약 수입 허가와 같은 정책을 지지합니다. 한편 2020년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 올해 초 민주당 경선전 출마를 선언할 정치인들은 2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잠정 해결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2천만 모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벽 건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려는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35만 건에 육박하는 기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Build the Wall INC라는 비영리 법인으로 발전한 이 캠페인은 현재 기부금 $2천만 모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우리가 장벽을 건설한다는 표어를 내세우며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발과 한 손을 잃은 공군 참전용사 브라이언 콜페이즈를 비롯한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됐으며 반이민을 지지하는 크리스 코박 전 캔자스주 국무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에는 법률적, 환경적으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개월 내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멕시코 국경을 시찰하면서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만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의 규모나 현실적 상황 등에 비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들의 모금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올 7월부터 $10가 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15가 됩니다. 어제 열린 뉴저지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인상안은 오는 2024년까지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주내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인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으며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15 인상안은 먼저 올 7월 $10, 2020년 $11, 이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씩 인상
인상하는 것입니다. 단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은 예외로 이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5가 됩니다. 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현 $2 13센트에서 오는 2022년까지 $5 13센트로 올라가며 기본급과 팁 수입을 합한 최저 수입이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뉴저지는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 이어 최저임금을 $15로 올린 전국 네 번째 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뉴저지 유급 출산 간병 휴가 확대 법안도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MTA가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27%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주의회를 압박했습니다. MTA는 주의회 예산에 MTA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터널과 다리의 통행비를 30% 가까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세를 실시해 부족한 예산을 조달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의회는 교통 혼잡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MTA가 설정하는 혼잡세 관련 계획 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TA 측은 혼잡세 도입으로 매년 $10억 가량의 추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MTA가 필요한 예산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뉴욕시 교통 혼잡세 부과 방안은 소송으로 잠시 연기됐습니다. MTA는 하루 $100만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MTA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표결을 2월에 열릴 다음 회의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MTA의 연착과 취소 등으로 불편을 겪는 승객들은 서비스 개선에 조짐은 없이 요금 인상으로 승객의 부담만 늘린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예금액 $46만 사라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해킹 범죄가 다른 타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과 연방수사국, 버겐카운티 검찰 등은 최근 펠팍타운의 거래은행 마리너스뱅크에서 $46만 사라진 것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지난주 마리너스뱅크로부터 $46만 온라인 송금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형식으로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운 정부는 내부적 문제점을 추적했으나 찾지 못하고 지금으로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타운 정부들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해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범죄는 최근까지 엘머우드 파크, 페어런, 오클랜드, 라크웨이, 타운십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 범죄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뉴크라는 랜섬웨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시켜 이메일과 중요한 정보를 해킹해 이를 이용해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해킹으로 마리너스 뱅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기 나는 담배가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박하향 담배와 향이 있는 전자담배의 퇴출을 추진합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 마크 레빈 의원은 뉴욕시에서 박하향 담배와 향이 나는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향담배 사용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청소년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레빈 의원이 상정한 두 개의 조례안은 먼저 일반 담배 중 박하향을 비롯해 민트 그리고 워터 그린향 담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망고, 피나콜라다, 딸기, 민트 등과 같은 향 전자담배류를 대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레빈 의원은 이 같은 캔디맛 담배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도 향이 있는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며 박하향 담배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 내 2개 주와 100개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나 조례가 통과돼 향담배를 퇴출시켰습니다. 줄 제조업체는 소매점에서 향이 첨가된 담배를 잠정 철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LA 한인축제의 적자폭이 45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 이사진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재단 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단 공금 유용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운영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LA 한인축제 적자 금액은 14만 3천 달러. 아직 지급되지 않은 LA시 정부의 라이센스 비용까지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 누적 적자 금액은 45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재단 측은 오늘 지난해 한인축제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운영진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 사태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탈 45만 1,098불이 마이너스가 되는 적자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들여 기획한 유료 공연은 티켓 판매 수익이 지출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적자 사태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정 내역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재단 측은 전 운영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껴 의문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확실한데 정작 책임을 묻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회장님이 직접 발표하시고 다 하시게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일각에선 법적 대응에 돌입하게 되면 처음 적자 논란을 부추긴 현 이사진 역시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6일부터 나흘 동안 한인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남은 8개월 동안 재단 측이 수십만 달러의 적자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올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 의회 12지구의 한인 존 리 후보가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첼 잉글랜더 전 12지구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 출신인 존 리 후보는 20년 동안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거주한 12지구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12지구 출마가 거론되던 벤박 전 조세 형평국 위원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인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12지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존 리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지구 보궐선거는 오는 6월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한인 후보로는 존 리, 애니조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를 한국 외교부는 김영길 휴스턴 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이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는 관보를 통해 2019년 연방 빈곤선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방 빈곤선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350 오른 연소득 12,490달러이고 4인 가족은 $650 오른 25,750달러입니다. 8인 가족은 43,430달러이며 한 명 추가될 때마다 4,420달러가 추가됩니다. 2019년 연방 빈곤선은 지난 1월 1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수일 전 80대 러시아계 여성이 투신했던 포트리 노인 아파트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63세 한인 여성이 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민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아파트 10층에서 86세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으며 자살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브루클린과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 가운데 홍역 판정을 받은 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혹한이 물러갔습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포근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